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2차 부등식이고요. 2차 부등식. 드디어 끝이 났네요. 마지막 단원이네요. 2차 부등식에서 우리 기본정석에서의 2차 부등식을 좀 약간 수직선 아니지 좀 약간 수식적 기본정석에서의 2차 부등식을 소식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2차 부등식을 좀 함수랑 좀 접목시켜서 좀 접근을 좀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은 직관적이고 조금은 더 수식을 쓰지 않고 푸는 거를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예제 1번부터 그냥 풀면서 얘기를 그냥 좀 해볼게요. 풀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 다음 2차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 아니구나.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예제 1번의 첫 번째 문제부터 그냥 하면서 그냥 얘기를 좀 해보자. 첫 번째 문제.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x 그 다음에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래요.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 되는 건 쉽게 눈에 보이죠.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x-2 곱하기 x-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2차 부등식의 결과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그 애를 그냥 말로써 얘기한다면 이 x는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함수적 관점에서 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a가 2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가 딱 빵이 되는 해를 구하면 x가 2가 있고 x가 a가 있는 거잖아. 그죠? a가 2보다 클 때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그래프는 얘랑 얘를 그대로 갖는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럼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얘가 딱 0이 될 때가 언제죠? x가 2일 때랑 x가 a일 때야. 그러면 0보다 큰 x의 구간을 실제로 그려본다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딱 0이 되는 얘를 제외한 요쪽 부분과 역시 얘를 제외한 요쪽 부분에 해를 구하는 얘기는 그 값들의 x값을 구하는 얘기니까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첫 번째 a가 2보다 크다면 얘를 만족하는 이 x의 범위는 뭐다? x가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a보다 큰 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a가 2랑 완전히 똑같다면 a랑 2가 완전히 똑같으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x가 2에서 중근을 갖는 이러한 이차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걔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딱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0이 되면 안 되는 이 2는 제외한 얘를 제외한 남은 부분은 전부 다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a가 2가 된다면 그럼 걔를 만족하는 해는 x는 2가 아닌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그려서 해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본정석에서는 이 함수를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얘를 그냥 케이스만 이렇게 나눠서 정답을 구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푸는 거를 연습을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킬러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프 그리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수식으로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좀 곁들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2번 6a 더하기 4ax 더하기 ax 제곱이 0보다 작대요. a로 묶어주면 주어진 식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인 거고요. 그거 완전제곱으로 붙이면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걔가 0보다 작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A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를 그려주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가 0인 경우,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A가 0보다 크면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 뭐죠? 최소값이 2인 함수인데 A가 양수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함수죠? 아래로 블록하고 최소값이 2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가 0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즉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x는 존재하지 않네요. 따라서 A가 뭐야 이거? 0보다 클 때죠. A가 0보다 크면 얘를 만족하는 해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A가 0이면 이 함수는 항상 그냥 아예 0이 되는 거야. 그럼 0이 0보다 작다? 그런 x값 없잖아요. 그럼 이때도 해가 없는 거죠. 그런데 A가 음수면 그럼 이 함수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된다? 최소값은 음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고, 근데 위로 볼록한데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니까 축과는 만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릴 수 있고, 그럼 얘는 x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항상 0보다 작은 거잖아. 그게는 해는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와 같이 x축과 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 해를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자, 세 번째 것도 비슷한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맥을 못 추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시작하자마자. 세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걔가 크더라 절대값 2x 마이너스 1. 자, 원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걸 수식적으로 접근한다면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랑 2분의 1보다 작을 때, 물론 한쪽에 등호가 있는 2분의 1 이상일 때랑 2분의 1보다 더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뭐지나? 이거 좀 원래 그게 맞지만 역시 함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요 함수가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치면 얘는 x-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또 마이너스 5를 한 거죠. 그럼 그놈이 절대값 2x-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요, 요 함수 대칭축이보다 2분의 1이죠. 얘는 x가 2분의 1을 대칭축으로 갖는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함수고, 그때의 최소값은 음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이차함수가 될 거예요. 그거고, 절대값 2x-1은 x가 2분의 1일 때 딱 0이 되는, 여기서 꺾인 함수죠. 절대값 함수, 절대값 x-a 이렇게 생긴 V자 모양 함수잖아. 그럼 그 함수를 여기다가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러한 꺾인 그러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돼서, 그럼 얘랑 이 이차함수 연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긴 이 이차함수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 2차 함수가 이 주황색보다 더
위쪽에 있는 구간을 말하죠. 두 함수가 같아질 때가 딱 여기잖아요. 이때가 둘이 서로 같아질 때야. 이때가 둘이 같아질 때야. 그러면 걔를 경계로 해서 요 흰색 함수가 주황색보다 더 위쪽에 있는 구간은 여기잖아요. 또 여기잖아요. 물론 등호는 없으니까 여기는 구멍이 뚫린, 그럼 걔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2차 함수도 2분의 1에 대한 좌우대칭이야. 이놈도 2분의 1에 대한 좌우대칭이니까 따라서 2분의 1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는 서로 같겠네요. 그럼 우리는 요놈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죠? 얘는 절대값이 양수인 놈이니까 이 x-1과 이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같아지는 2분의 1보다 큰 놈이거든.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4가 0이고 x 마4 x뿔 1이 0이니까 그 중에서 2분의 1의 오른쪽에 있는 x는 4죠. 그럼 얘가 4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이 둘의 평균이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마3보다 작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자, 꼭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상 궤도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그 부등식을 풀어내야 되고, 은근히 이런 연습들은 잘 안 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y축을 그리는 건 아니야. x축과의 위치 관계거든. 그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그 그래프적 의미가 어떻게 문제에서 표현될 것이냐, 이것 좀 그리면서 정답을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예제 1번 문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예제 2번. 자, 똑같습니다. x축과 그 다음에 그 곡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접근을 좀 해볼게요. 예제 2번에 첫 번째,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아니다, 더하기 a제곱이 2보다 큰, 이거의 해를 구했더니만 얘를 만족하는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1 플러스 루트 2가 되었다. 그러면 a랑 b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이게 문제인데 실제 얘를 가지고 그럼 부등식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러니까 나는 x축과의 관계를 그릴 거니까 실제 그린다면 요 2를 넘긴 그 식과 x축의 관계인 건데, 그럼 2를 넘겨주면 얘는 주어진 요 2차식이 0보다 더 큰 범위를 구했더니 그 범위가 얘부터 얘까지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얘들아 여기 좀 잠깐 보자. 얘들아 책만 잠깐 보자. 힘드니? 눈 뜨는 게 힘든가? 오늘 이상하네. 서진아 여기 좀 잠깐 봐봐.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했더니 1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면, 그러면 주어진 식이 0보다 큰 범위가 얘가 됐다는 얘기는 요 2차 함수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그려보자고. 직접. 자,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긴 거죠? 그려지니? 이거죠.
이렇게 생겨야지만 이렇게 생겨야지만 요 범위 내에서 이 2차식이 0보다 큰 거라고요.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이걸 넘긴 식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보다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a는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얘가 딱 0이 되는 두 근을 구한 게 1-루트2랑 1+루트2인 거니까, 그럼 주어진 이 식은 얘를 넘긴 그 식으로 본다면 그 식은 뭐랑 완전 똑같은 거다? 최고차 함계수는 a인데 1-루트2와 1+루트2를 근으로 갖는, 즉 x-1-루트2 x-1+루트2 이 식이, 즉 얘를 넘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랑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전개에서 이거 개수 비교하거나 아니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용해주면 쉽게 a랑 b의 값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나는 뭘 하기를 원하는 거다? 최소한 x축에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수식으로 가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수식으로 가자. 그림 그리고 수식으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똑같이 해볼게요. 2번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 플러스 4루트2가 0보다 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해를 구했더니만 하나의 해가 x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또 하나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였다면 그러면 b랑 알파의 값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고요. 역시 상황을 그려보면 x축 이렇게 있으면 얘가 2차식이 0보다 크다니까 2차함수, 최고차 함계수 양수 2차함수를 그렸을 때 0보다 큰 범위 어디다? 여기랑 여기죠. 근데 그 범위 중에서 하나가 x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은 거래요. 그럼 1 플러스 루트 2는 어디를 말하는 거니? 여기잖아요. x가 얘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x가 알파보다 큰 거나 여기가 알파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방정식으로 본다면 결국 뭐다? 이놈이 0이 되는 방정식 중에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란 얘기죠. 이 문제에서는 이 b가 유리수다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또 다른 혈레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근의 정의에 의해서 1 더하기 루트 2를 x에 집어넣어주면 0이 된다. 그러면 b의 값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근을 구할 수 있겠네요. 뭐 근계수 쓰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2차 부등식 문제는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큰 상관은 없는 거야. 단 부호는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놈이 아래로 볼록한 건지 위로 볼록한 놈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최고차 함계수의 부호가 판단될 거예요. 자, 세 번째도 거의 똑같은 놈이니까 그냥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3번. 예제 3번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기초 문제고, 두 번째도 기초이긴 하지만 그냥 바로 두 번째 거로 들어갈게요. 15-3에 2번이고요. 자, 풀면서 지금 졸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침을 못 쓰지? 왜 밥을 많이 먹어서 졸린 거죠? 그런가요? 학교를 갔다 와서 그런가? 수행평가 하느라고, 밀린 수행평가를 밤새서 하느라고 그랬을 거야, 분명히. 선생님 아들도 어제 3시 반에 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3시 반까지 얘가 수행평가를 한다는 게 주말에 펑펑 돌다가 밀리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았을걸. 다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집중해서 합니다. 여기 다 약한 파트인 건 맞잖아요. 항상 고질적으로 마지막 단원 약한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집중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제 3번의 두 번째. 다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일단 가우스 x는 뭐지? 정수죠. 가우스 x는 정수죠. 어떤 가우스 x가 n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우스 x가 n이 되었다는 것은 x라는 놈이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거였고요. 등 없죠? 작은 거였고 이 반대도 성립한다. 이거였으니까 가우스는 정수고 그렇다는 것은 이 가우스 x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주면 가우스가 들어간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일반적 2차 부등식처럼 일단 풀어주면 돼요. 주어진 식 보면 인수분해 되는 거 맞잖아요. 얘가 2, 그 다음에 요게 3, 15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2 곱하기 가우스 x 마 3 곱하기 2 곱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란 얘기고 자 이제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부호가 나와 있으면 이 정도는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이야. 곱한 게 0보다 작대.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뭐가 되는 거다? 작은 값과 큰 값 사이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결국 가우스 x가 0이 되는 작은 값 2분의 3보다는 크고 큰 값 2분의 15보다는 작다는 얘기인데 가우스는 항상 뭐다? 정수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가우스는 항상 정수이기 때문에 얘 사이에 있는 정수 값은 뭐다? 2, 3, 4, 5, 6, 7까지 가능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헷갈리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리지 않다, 나는 헷갈리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정답 구하면 돼요. x는 뭐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8보다 작습니다. 라고 바로 정답을 쓰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으면. 그런데 헷갈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얘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우스 x가 2가 되려면 x 범위는 뭐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다. 또 가우스 x가 3이니까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거다. 땡땡땡. 가우스 x가 7이면 x는 7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은 건데 이게 다 또는이잖아. 또는이라는 것은 범위에서는 싹 다 합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 결국 얘를 누적해서 합해버리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은 얘가 되는 거잖아요. 자, 헷갈리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x의 범위 구하면 되고요. 나는 이게 좀 한 번에 하는 게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 만족하는 x범위들을 몇 개를 이렇게 시작과 끝을 써서 그럼 야 시작부터 끝까지다 라고 이렇게 한 단계 더 가도 괜찮아요. 둘 중에 그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실수하지만 않게끔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제 4번. 너무 빠르지 않죠 지금? 아직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그냥 알고 있는 개념만 다시 짚어 나갈게요. 예제 4번.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요.
그냥 f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fx. 여기 fx라고 할게. 그래서 그 fx의 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주어진 또 다른 함수를 gx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 gx가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돼요. 됐죠? 두 함수가 만나는 x의 값을 구해봤더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자, 이렇게 세팅된 거죠. 이 상황에서 1번 b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4ac는 뭘 말하는 거니? 얘가 0이 되는 그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 fx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x값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실근이라고 하죠.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fx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은 0보다 크네요. 그래서 b제곱 빼기 4ac는 0보다 큰 거야. gx를 관점으로 본다면 gx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얘의 판별식 q제곱 빼기 3pr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판별식에 대한 해석으로 풀 수 있었고요. 두 번째, 2번. 그럼 ap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의 부호를 판단하라는 얘기는 이건 뭐랑 같은 거죠? 우린 얘를 fx, 얘를 gx라고 놨으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함수에서는 fx 대신에 p를 집어넣으니까 fp를 말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 p는 누군데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p는 음수죠. 왜요? 위로 볼록하니까. 함수가 위로 볼록하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p는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뭐다? 0보다 작은 x를 대입할 때의 fx의 함수값이에요.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무조건 양수인 건 맞잖아. x가 이 값보다 작으면 함수값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 함수값은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3번 a-px제곱 b-qx c-r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함수를 다시 쪼개주면 이 마이너스인 놈을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면 좌변은 뭐다? fx고 우변은 gx가 되니까 이 얘기는 뭐죠? fx보다 gx가 더 큰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fx랑 gx랑 같아질 때가 x가 알파랑 x가 베타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으면 흰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x가 알파보다 작으면 fx가 더 큰 거야. 그런데 x가 알파부터 베타의 구간에서는 노란색이 더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gx가 fx보다 큰 거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결국 gx가 fx보다 큰 구간은 뭐다?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구간, 즉 요 구간에 해당하는 함수는 g가 f보다 더 큰 거다. 3번도 끝났네요. 그럼 마지막 4번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표현하는 얘기는 이 알파랑 베타는 뭐라고요? fx랑 gx랑 같아지는, fx랑 gx가 서로 만나는 x값이고, 함수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뭐다? 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함수가 만나는 그 x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이놈은 누구냐? 알파랑 베타는 fx가 이꼴 gx랑 같아지는, 즉 fx 빼기 gx 이꼴 빵이 되는 그놈의 실근을 말한다고요. 근데 fx 빼기 gx가 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가 0이 되는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근계수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해야 마이너스 예분의 2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거의 두근이니까 곱 예분의 얘가 되는 거잖아. 근계수에 의해서 네 번째 거 정답 표현할 수 있네요. 자, 함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고 역시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그냥 껌이죠. 껌이에요. 아, 은근히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는 게 쉬운 부분인데 막상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그림을 그리고 해석해봐라라고 했을 때 되게 머뭇거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습하세요. 우리 과제 풀면서 이 부분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식으로 풀지 말고 꼭 그림 그리면서 문제 푸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지우야 알겠어? 알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눈 아프니? 보이니? 여기? 보여요? 자,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에 마찬가지로 상황을 그러면 그려볼게요. 상황을. 다음 시계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양수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문제가 2차 부등식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랑 그 2차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주의는 해야 되죠. 이 문제 어디를 봐도 그냥 다음 식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2차 식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최고차 함계수가 딱 빵이 될 때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a가 3이 될 때도 별도로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도 2차식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는 상황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 식이 항상 양수다, 즉 항상 0보다 큰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풀겠다? 첫 번째 a가 3일 때랑 두 번째 a가 3이 아닐 때로 케이스를 나누자라는 거잖아. 그럼 a가 3이면 3 대입해봐요. 빵, 3. 그러면 0보다 크다. 맞죠? 그럼 a가 3이면 항상 만족하는 거네요. 요놈은 오케이다. 두 번째, a가 3이 아니면 그럼 얘는 이제 2차 부등식인 거야. 근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x축 이렇게 있으면 항상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림 그리자 이거죠. 어떻게 생겼다고요? 항상 0보다 크도록 2차 부등식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려지죠. 머릿속으로. 그쵸? 어떻게 생겨야 되냐? 항상 0보다 커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첫 번째는 아래로 볼록한 거다. 최고차 함계수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된다. a 빼기 3은 0보다 큰 거다 라는 조건 하나랑, 두 번째는 우리가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러한 x값들을 실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x축이랑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다 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x축 위쪽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왠지 플러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랑 이 3을 포함해주면
최종적인 범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이상이고 6 미만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2차 부등식까지를 한 거고, 우리 지난번에 1차 방정식 할 때도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 할 때도 주제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1차 부등식, 또 하나는 연립 1차 부등식. 그런데 연립 1차 부등식을 할 때는 반드시 수직선에서 정답을 구한다라고 했었고, 수직선으로 구할 때는 명확한 거를 먼저 쓰고 나서 문제를 푼다였죠. 2차 연립 2차도 마찬가지예요. 연립 2차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수직선이고, 그러면 두 식 중에 명확한 식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먼저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방법은 똑같습니다.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은 연립에 대해서는 상황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 6번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예제 6번에 첫 번째, 다음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을 풀어라. 우리는 좀 더 직관적으로 바라볼 거고, 함수적 의미 또는 그냥 직관적인 상황,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수식에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6번에서 첫 번째 문제, 다음 부등식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마 4가 걔가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얘를 풀란 얘기는, 물론 얘가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를 막 나눠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절대값이니까 이거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즉 절대값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fx를 절대값을 없애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놈은 마이너스 gx에서 fx가 gx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식과 요 식을 연립해주면 정답 구할 수 있었어. 그쵸? 이해되죠? 굳이 얘가 빵이 되는 x값 구해서 범위 나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식으로 푼다면 이 식을 이렇게 풀 거야. 이놈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플러스 x 더하기 1 사이값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그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 거라고요. 자, 원래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함수적 관점에서 이걸 풀어보면 절대값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절대값. 항상 절대값 함수는 요 함수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서 올리는 함수죠. 절대값 함수는 이 함수를 그리고 나서 x축 아랫부분을 꺾어서 올리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보면 요거 x 마 4 곱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4를 근으로 갖는, 얘를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이차함수를 어떻게 한 거다?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는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그림은 이 함수예요. 근데 그 함수가 x 더하기 1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x 더하기 1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x 더하기 1은 딱 이 점을 지나잖아요. 마이너스 1,0.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라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지 않겠냐. 여기 그래서 이 점을 구하면 이 점 뭐죠? 꺾어 올리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얘랑 얘가 같아지는 x값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x를 구하면 이 x 3 나와요. 그냥 진짜 구하면 돼요. 자, 이 점 뭐죠? 이 점은
요거 그냥 얘랑 같아지는 x값 중에서 4보다 큰 x값이죠. 실제로 역시 식 구해주면 이거 5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접 구하면 되니까 식으로. 그럼 이제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보자. 직선이 절대값 함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일단 같아지는 값이 어디야? 마이너스 1과 같아지는 값이 여기랑 같아지는 값 여기죠? 등호 있으니까 일단 이 점은 포함해야 돼. 그러면 직선이 더 크거나 같다니까 직선이 더 크거나 같은 그 부분은 어딘데요? 3부터 5 사이 여기죠. 나머지는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이 경계점은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만족하는 x의 구간은 뭐다?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저랑 같아지는 거니까 또 5는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래요. 아,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그냥 풀어본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됐죠? 그래서 자, 수식으로 푸는 것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수식으로 푸는 거는 이미 기본 정석에서 다 마스터한 거야.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오늘은 조금은 더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직관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직관적. 두 번째 문제를 푸는 데는 한 30초 정도면 정답 나와야 됩니다. 직관적. 자, 두 번째 문제에는 그러니까 15-6의 2번 문제에는 직관적이라고 써놓고요. 그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경계값을 생각하자 라고 적어놓으세요. 경계값을 생각하자. 경계값.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림이 아니죠. 굳이 그림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면 되겠다가 바로 보이니? 이 얘기죠.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해서 첫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이 0보다 크다 이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두 식을 연립했더니 그 해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또는 3에서 4란 얘기는 경계값을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등호가 없잖아.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근데 등호 없는 식은 이 식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은 보다 둘이 같아지는 경계값이긴 한데 그 중에서 등호가 없는 식인 즉 얘가 0이 되는 두 x값인 거라고. 실제 이거의 두근이 3과 마이너스 1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있다고. 그럼 등호가 있는 두 놈이 이놈과 이놈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요 식의 두근이 뭐다? 마이너스 2랑 4인 거다. 그럼 근계수에 의해서 두근의 합 2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네요. 근계수에 의해서 두 개의 곱은 마팔이잖아요. 그럼 c는 마이너스 8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연립부등식을 이 정도는 풀 필요 없이 경계값만 생각한다면 바로 30초 이내에 정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감사한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경계값 한쪽엔 등호 없고 한쪽엔 등호 있으니까 등호가 있는 이놈의 두근이 등호 있는 두 개의 그 놈이 바로 경계가 되는 그 그래프에서 경계가 되는 둘이 서로 같아지는 그 x값인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감사하게 그냥 문제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7번 연립 2차 부등식은
어쨌든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의 기본은 수직선입니다. 연립부등식의 기본은 수직선이고 항상 명확한 것을 먼저 표현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서 잘 포장해서 끼워 맞추면 된다였죠. 7번 문제로 가볼게요. 보통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풀 때 선생님 도대체 문제가 잘 해석이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수학하에서 집합과 명제를 배웁니다. 집합과 명제를 배우게 되면 이 파트가 훨씬 더 언어적인 부분이 잘 이해가 돼요. 왜 집합 명제에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부등식까지 다시 한번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약간 선생님 왜 이게 이쪽에 왜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다 해결해줘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생각하면서 머리 쓰면서 좀 생각은 하면서 풀어보세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바로 금방 해결될 문제니까 그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7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진 식 x제곱 빼기 3ax 더하기 2a제곱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수분해 해주면 x-a 곱하기 x-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죠. 그래서 걔를 만족하는 해를 구해봤더니 얘를 만족하는 해가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에 포함된대요. 첫 번째 연립식은 3차식이에요. 3차식. 우리 3차식 어떻게 구했다? 0되는 인수를 하나를 찾고 조립제법이었죠. 그 0되는 인수는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들 중에 한 놈이었어요. 자, x에 얼마 대입했더니 저 3차식이 0된다? 2 대입했더니 0되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x-2를 인수로 갖고 있고,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샬라 해버리면 뒤에 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해서 바로 결론 쓸게요. 두 번째 식은 바로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런데 얘는 이놈은 항상 양수잖아요. 맞죠? 완전 제곱별로 고친다 하더라도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야. 또는 판별식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판별식이 음수야. 그러면 x축과의 위치형을 생각한다면 얘는 항상 양수인 건 맞잖아요. 항상 양수니까 그러면 요놈을 만족하는 부등식에는 x가 2 이하인 거고, 얘는 곱하기 5보다 크니까 x가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그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이 정도까지는 그냥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에서 이 등호가 있는 이 값 사이가 돼버립니다.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는 이거죠.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봤더니 그 범위가 요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문제고, 그러면 우리 뭘 먼저 그린다? 명확한 거. 그러니까 얘를 먼저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랑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있으니까 색칠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럼 그 범위에 얘를 만족하는 범위가 요 범위에 포함돼야 돼요. 근데 이건 2차 부등식이야. 뭐죠?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는 보다 작은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이값인데, 근데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누가 더 작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x값은 a랑 2a인데 a가 작은지 2a가 작은지를 모른다고.
근데 걔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죠. 주어진 이 등호가 있는 그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나 첫 번째 또는 걔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 A랑 2A라는 그놈이 마이너스 형사 왼쪽에 있는 거니까 음수란 얘기네요. 그럼 음수면 0대는 A와 2A 중에 작은 놈이 얼마다? A가 음수니까 2A가 더 작은 놈이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얘는 2A부터 A까지 이렇게 된 그림인 거고요. 그럼 얘는요. 0이 되는 A가 X가 A랑 2A인데 이 범위는 어쨌든 0보다 큰 범위니까 0보다 클 때는 A가 더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부터 2A까지인 거죠.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길 조건은 뭘까요? 그럼 결국에 A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때야 된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냐 작거나 같다냐 항상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 A가 마이너스 2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모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여긴 색칠이 되어 있고 이건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랑 완전 같다면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더 작아야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조건은 뭐야? 요 A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여기 색칠돼 있죠? 여기도 색칠돼 있죠? 그러니까 2A가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얘가 얘랑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둘 다 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2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인 거네요. 그래서 얘랑 얘를 합한 게 최종 정답이에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어. 마지막에 등호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등호 처리가 잘못돼서 틀린 학생들 너무나 많이 봤었거든요. 항상 경계가 되는 상황에서 등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야. 명확한 걸 먼저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걸 조건에 맞게끔 집어넣으면서 그냥 판단하라고. 억지로 얘를 가지고 막 수식으로 막 더 복잡하게 굳이 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냥 그림 그려서 해석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제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다음 부등식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사가 0 이상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첫 번째로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범위는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일단 x의 범위가 0에서 이 사이 값이란 얘기인데, 근데 식을 봤더니 이 식이 이 식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 이하면 얘가 0 이하인 거죠. 그럼 0 이하인 놈과 얘를 곱해서 0 이상으로 만들려면 이 식도 뭐가 돼야 된다? 0 이하가 돼야 된다. 얘가 0 이하니까 0 이하니까 얘도 0 이하가 돼야지만 곱한 결과가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은
다시 해석해주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사가 0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이거죠. x범위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주어진 2차식이 0 이하가 되는 a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고,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불렀었죠? 우린 얘를 근의 분리라고 불렀죠. 어떤 x의 제한 조건, 범위가 있는 상황에서 2차 부등식의 그런 것들 위치 관계는 근의 분리고, 근의 분리는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x 이렇게 있고, x 범위가 0부터 2까지의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주어진 요 2차식이 0 이하가 돼야 돼. 자, 어떻게 생겼다고요? 최고차계수 양수인 이차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이 범위 내에서 0 이하가 되도록 이 함수를 그려주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함수의 값이 이 범위 내에서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존재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x축이랑 만나는 우리 두 점을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특정 값을 기준으로 두 근이 서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근의 분리에서는 함수값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뭐다? 이놈을 그냥 fx라는 함수로 생각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0이라는 경계값과 2라는 경계값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0을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또 2를 집어넣은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한 게 최종 정답인 거네요. 됐나요?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분리까지는 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의 분리였고, 특정 두 값을 기준으로 그때가 둘 다 0 이하가 되도록만 함수를 만들면 조건을 만족했던 거니까 그림 그려서 수식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정답 구할 수 있었죠. 자, 마지막 예제의 마지막 문제 9번 마지막 문제. 2차 부등식의 활용과 관련된 도형 파트, 대부분 뭐 삼각형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주어진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 2차 함수 문제는 닮음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주어진 그러한 방부등식 활용 문제는 닮음이 핵심이에요. 닮음. 됐죠? 삼각형 주어진 방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닮음이다. 닮음이다. 닮음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닮음. 문제 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길이는 10이고요. B에서 C까지 길이는 15고 각 B가 90도인 삼각형에서 BC, CA, AB 위에 점 DEF를 잡아서 BDEF가 직사각형이고 넓이가 24 이상 30 미만이 되도록 잡겠다면 BF 길이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 A, B, C, 이 길이가 10, 이 길이가 15. B랑 C 위에 적정한 점을 잡아서 걔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점 잡아서 E, 이쪽에 점 잡아서 F를 만들었더니 그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겠네요. 여기가 E, 이렇게 해서 여기를 F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직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근데 그 넓이를 구했더니 그 넓이가 24 이상 30 미만이 되는 B에서 F까지니까 B에서 F까지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놈을 미지수로 놔야 될 거 아니야.
x로 놓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삼각형이 주어진 넓이랑 관련된 방정식, 부등식은 뭐라고요? 닮음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닮았냐? 큰 삼각형 길이비가 10대 15, 2대 3이잖아요. 그럼 걔가 2대 3이면 이놈도 2대 3인 거고 얘도 2대 3인 거죠. 삼각형 닮았거든. 그러니까 2대 3이니까 이게 x면 요 길이는 10-x죠. 근데 얘랑 얘의 길이비가 2대 3이니까 요 길이는 뭐다? 2분의 3 곱하기 10-x가 된다. 그죠? 2대 3이니까 여기에 2분의 3 곱한 게 요 길이다. 그럼 이제 넓이는 두 개를 곱한 거잖아. 2분의 3 곱하기 x 곱하기 10-x인 거고 그 넓이가 24 이상이다. 그러면서 그 넓이가 30 미만이다. 끝났네요. 그렇죠?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되죠. 우리 이거 1차 부등식 풀 때도 똑같이 했잖아.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 놈을 만족하는 놈 1번식과 얘를 만족하는 식 2번식을 연립하라고 했고 이 정도는 쉽게 연립해서 그냥 공통범위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완성해주면 정답 구할 수 있겠네요. 닮음이죠. 닮음. 그냥 닮음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